뉴욕 양키스, 세계 27번 챔피언. 모든 선수가 꿈꾸는 영광의 핀스트라이프. 하지만 그 영광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입니까? 일본인 선수들에게 그곳은 꿈의 무대가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일본의 영웅들을 차례대로 무너뜨렸는지 그 충격적인 증거를 공개합니다. 월드시리즈 MVP 마쓰이 히데키를 배신하고 살아있는 전설 이치로에게 굴욕을 안겼으며 이라부 히데키의 존엄성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그리고 다나카 마사히로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도망쳐야 했던 인종차별의 실체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당신이 응원하는 다음 일본인 선수도 양키스라는 무덤에서 똑같은 비극을 겪게 될 것입니다. 먼저 마쓰이 히데키 이야기부터 해보죠. 여러분, 2009년 월드시리즈를 기억하십니까? 마쓰이는 MVP에 선정되었습니다. 필리스를 완벽하게 잠재웠죠. 그때 마쓰이는 신들린 것 같았습니다. 양키스의 우승을 안겨준 최고의 공로자였습니다. 하지만 양키스가 마쓰이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월드시리즈 MVP 트로피의 광채가 가시기도 전에 그를 냉큼 방출해 버렸습니다. 이유는 팀의 세대 교체였습니다. 그들은 세대 교체가 이유라고 했습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변명이죠.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일본인이지 진정한 양키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들은 데릭 지터나 마리아노 리베라 같은 팀의 상징적인 선수에게는 절대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마쓰이를 유능한 용병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임무를 완수하고 우승 트로피를 가져오자마자 문 밖으로 내쫓아 버린 겁니다.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냉혹한 비즈니스 거래일 뿐이죠. 이는 당신이 아무리 헌신하고 월드시리즈 MVP가 되더라도 브롱크스에서는 영원히 외부인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양키스의 방식입니다. 마쓰이가 에인절스로 이적했을 때 저는 그의 슬픈 눈을 보았습니다. 월드시리즈 MVP를 차지한 남자가 다음 해에 다른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잔인한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마쓰이는 신사라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이 상처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양키스는 단 한 번도 챔피언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이치로입니다. 그 대단한 이치로 말입니다. 10년 연속 200안타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레전드 중의 레전드입니다. 메리너스에서는 영국 열번이 될 정도의 공적을 남긴 그가 양키스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우선 이치로의 상징과도 같던 우익수 포지션을 빼앗겼습니다. 좌익수로 뛰어야 했습니다. 이치로의 우익수 수비는 예술이었습니다. 레이저 빔이라 불리던 송구와 완벽한 위치 선정, 그것이 이치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양키스는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를 좌익수로 돌렸습니다. 게다가 등번호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치로 하면 51번이죠. 그 번호는 그의 대명사였습니다. 하지만 양키스는 51번을 주지 않았습니다. 번이 윌리엄스가 달았던 번호라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31번을 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선수에게 등번호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정체성입니다. 이치로에게서 51번을 빼앗은 것은 사무라이에게서 검을 빼앗은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51번이 버니 윌리엄스의 번호라고 했습니다. 물론 훌륭한 선수였죠. 저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윌리엄스가 그때 현역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양키스의 오만함입니다. 당신이 시애틀에서는 왕이었을지 몰라도 여기서는 우리 전통에 고개 숙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치로의 유산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자신들의 기계 속 희미한 부품이 되길 바랐을 뿐입니다. 이치로는 51번을 달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51번에 대한 애착이 상당했을 텐데도 말입니다. 이라부 히데키의 이야기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라부는 양키스 시절 컨디션 난조를 지적받았을 때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구단주인 스타인브레너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살찐 두꺼비라고 했습니다.
그를 대놓고 모욕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욕이 아닙니다. 인종차별적인 뉘앙스까지 포함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라부는 일본의 놀란 라이언이라는 엄청난 기대를 받으며 뉴욕에 왔습니다. 뉴욕의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하며 누구든 짓누를 수 있습니다. 그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구단의 지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팀에서 가장 힘이 센 구단주가 공개적으로 그를 살찐 두꺼비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건설적인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언론 앞에서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그것은 뉴욕의 모든 언론이 그를 물어뜯도록 허락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구단주가 직접 나서서 공격하는데 선수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라부는 정말로 섬세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본 프로야구에서는 절대적인 에이스로 군림했던 그가 미국에서 두꺼비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굴욕감이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이라부는 이 모욕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야구 선수이기 이전에 한 명의 인간이니까요. 결국 시즌 도중에 몬트리올 엑스포스로 쫓겨났습니다. 양키스에서의 3년간 이라부는 늘 압박감과 굴욕 속에서 싸웠습니다. 그의 그 후 인생을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다나카입니다. 그는 양키스의 에이스로서 훌륭한 성적을 남겼습니다. 포스트 시즌에서의 활약도 압권이었죠. 그런데 다나카가 일본으로 돌아간 이유를 아십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뉴욕이라는 도시는 일본인에게 맞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가족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 일본 아이들이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저는 자주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길거리에서 일상적으로 차별적인 말을 듣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저 자신도 미국에서 뛰면서 인종차별을 겪었습니다. 도미니카 출신인 저를 향한 시선과 말들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른이었습니다. 싸울 방법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아이들은 다릅니다. 무방비 상태인 아이들이 차별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다나카는 표면적으로는 친정팀에 보답하기 위해 일본으로 돌아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다나카의 결단은 현명했다고 봅니다. 뉴욕의 언론은 무자비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부진하면 고액 연봉에 걸맞지 않는다며 비난하고 좋은 피칭을 해도 당연하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이가와 게이의 이야기도 심각합니다. 구단은 돈의 힘으로 그를 영입해놓고 기대했던 성적이 나오지 않자 바로 마이너리그로 보내버렸습니다. 심지어 2008년 이후에는 메이저리그로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완전한 사재기였습니다. 최소한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가와는 분명 일본에서 훌륭한 투수였습니다. 하지만 양키스는 그가 메이저리그에 적응할 시간도 성장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마이너리그에서 몇 년 동안 그를 썩게 내버려 두고 계약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것이 양키스가 일본인 선수들에게 해온 짓입니다. 공로자는 쓰고 버리고 레전드는 무시하며 부진하면 모욕을 줍니다. 그리고 항상 차별의 그림자가 따라다닙니다. 승부의 세계니까 어쩔 수 없다고요. 물론 프로스포츠는 결과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공로자에게 이렇게까지 심한 대우를 하는 구단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마스이 같은 공로자가 월드시리즈 MVP가 된 바로 다음 해에 방출되어야 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양키스에게 선수는 그저 장기 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팀의 일원도 가족도 아닙니다. 그저 말일 뿐입니다. 양키스는 분명 27번의 우승을 자랑하는 명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쓸모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리는 냉혹함이 있습니다. 지금 다저스에는 오타니 쇼헤이와 야마모토 그리고 사사키가 있습니다. 그들은 존중받고 소중히 다뤄지며 팀의 중심으로 대우받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양키스는 선수들에게 자신들의 전통에 맞추라고 요구합니다. 그것도 아주 경직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전통 말입니다. 하지만 다저스는 선수들에게 맞추기 위해 팀을 변화시킵니다. 그들은 다른 문화권에서 온 선수에게 성공을 위해 자신을 버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다저스는 일식을 제공하고 일본어 안내판을 설치하며 오타니와 야마모토가 집처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그것이 존중입니다. 그것이 현명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다저스는 승리하고 양키스는 그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프리드먼 사장은 그들의 가치를 이해하고 야구 선수로서뿐만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대하고 있습니다. 다저스 클럽하우스에는 일본어 표지판이 있고 일식 케이터링도 준비됩니다. 통역도 여러 명이 있어 선수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존중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팀입니다. 쇼헤이가 다저스에서 웃으며 뛰는 모습을 보면 저는 진심으로 기쁩니다. 그는 야구를 즐기고 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스포츠 본연의 모습입니다. 선수를 도구가 아닌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단입니다. 다시 한번 충고합니다. 일본인 선수들이여, 양키스만큼은 피하십시오. 핀스트라이프 유니폼은 분명 멋집니다. 양키 스타디움은 역사적인 성지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일본인 선수에게 무덤이나 다름없습니다. 메이저리그에는 30개의 구단이 있습니다. 다저스, 파드리스, 메리너스, 에인절스,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레드삭스까지 일본인 선수를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구단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굳이 지옥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까? 레드삭스를 보십시오. 우에하라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아십니까? 2013년 월드시리즈에서 우에하라는 마무리 에이스로 대활약했습니다. 보스턴 도시 전체가 그를 연호했습니다. 마스이도, 이치로도, 이라부도, 다나카도 모두 훌륭한 선수였습니다. 그들이 만약 다른 구단에서 뛰었다면 더 행복한 야구 인생을 보냈을 것입니다. 양키스라는 간판에 속지 마십시오. 전통이나 격식 같은 것은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수로서 그리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환경에서 뛰는 것입니다. 일본인 선수들에게는 훌륭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십시오. 차별과 편견에 시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27번의 우승이라는 화려한 명성도, 선수들이 꿈꾸는 핀스트라이프 유니폼도 한 인간, 한 선수에 대한 존중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명문 구단이란 무엇일까요? 존중이 사라진 전통은 과연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양키스가 일본인 선수들을 대한 방식에 대해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미래의 선수들을 위한 강력한 경고가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로 여러분의 뜻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